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현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경기도 팀을 둘러싸고 지난번 총선 때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학진 의원이 자기가 컷오프가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갖고 관련된 이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폭로성 또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비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 지금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비선 조직은 적합도 조사 등등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당 대표한테 직보를 하고 당 대표가 이를 제시하면은 특정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어떤 권유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뭐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비슷한 논란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논란에 대해서도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당에 엄연한 공식적인 라인이 있는 것이고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화의 기초 중의 기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 가지고 뭔가 비선 실세, 뭔가 다른 어떤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른바 이제 뭐 실세다 아니면 뭐 비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도 공천을 당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경기도 팀을 통해서 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엄연히 공식적인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당위성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직에 누가 들어가 있냐를 한번 본다면은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정진상 그 실장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 전부 다 구속이 됐었었죠. 두 사람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에 깊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최측근 좌측과 오른측 뭐 좌측과 뭐 우측 양쪽을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운데를 이제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김현지라고 저는 좀 보는데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또 있었냐? 바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현재 같은 경우는 4월 21일에 이재명 주도로 해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또 임명이 됐었고 이 이한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이른바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천대학교 명예교수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그 프레임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한주 현재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이고요. 그리고 또 측근 요 지금 경기도 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석훈 성남FC 전 사장이었던 사람이고요. 최근까지도 마찬가지로 또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석훈 같은 경우는 성남FC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산이나 뭐 차병원이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등등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거액의 금액을 성남FC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광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남FC의 광고 같은 경우는 특징이 티가 안 난다라는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네이버라고 하는 로고를 거기에 집어넣지 않도록 뭐 이렇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천지에 무슨 놈의 광고가 그런 놈의 광고가 있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수백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내 로고가 더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더 자주 노출되는 거를 원하는 것이지 돈을 그렇게 써놓고 내 로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 최대한 이게 네이버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감춰달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러니까 그거는 뭐였던 거예요. 이재명의 사실상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석훈 같은 경우는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고 성남FC 같은 경우도 대장동 백현동이랑 이제 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팀의 강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위원이에요. 강위원은 현재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 특보지
보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김현지, 이재명 대표의 현재 보좌관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현지 씨입니다. 김현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림자 실세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그만큼이나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적다라는 뜻이고 정진상이나 김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구속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김현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김현지와 이재명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에요. 제일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게 2000년대라고 합니다. 2000년대면은 지금이 2024년도니까 무려 한 2년이 20년이 넘게끔 되는 거니까 웬만한 진짜 우리가 뭐 먼 친구, 뭐 이제 고향 친구가 됐거나 그런 친구도 20년 넘게 알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김현지 씨와 이재명 두 사람이 2000년대에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됐다라고 하니까 무려 2년만 하더라도 20년이 넘고요. 그리고 나중에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됐었을 때 성남시 이제 또 산하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뭐 약간 좀 환경단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시민단체 사무국장직까지도 김현지 씨가 맡게 됐었고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는 2018년도 7월 달에는 10월까지 또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항상 거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림자 실세라서 그런 것인지 자기를 잘 숨겨놓고 꼬리 자르기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김현지까지 수사가 이어진 적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김현지 씨가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김현지 씨 명의에 뭐 부동산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소연의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도 김현지 씨가 배소연 씨한테 직접 뭐라고 또 지시를 내렸던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됐습니까? 하드디스크 교체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지워라 라든지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그런 식의 내용까지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현지 씨가 아예 백현동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 김현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모습은 첫 번째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했었을 당시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문자를 보냈던 게 언론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공개가 됐었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뭐였습니까? 이제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그 7글자였습니다. 그 7글자가 바로 김현지 씨가 보냈던 이재명한테 보냈던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쟁 김현지 씨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포로로 끌려가던가 아니면 패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김현지 씨를 둘러싸이는 가장 큰 논란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되거나 전부 다 지금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 씨는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백현동의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옹벽 아파트입니다. 이 옹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산사태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뭐 설치를 하는 것인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옹벽이 그 백현동에 있을 겁니다. 무려 50m나 됩니다. 50m. 이게 뭐 건물로 치면 몇 층짜리입니까? 5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옹벽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피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옹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워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남시에서 누군가의 로비를 통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가장 상징적인 증거가 바로 옹벽 그 50m짜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냐? 백현동에 원래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부지를 내놓았던 거예요. 이 부지를 이제 그 개발업자가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개발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바울 씨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부지를 짓기 위해 가지고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도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 같은 그런 용도로 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무려 용도 변경을 몇 단계나 상승을 시켰어야 되냐? 4단계나 상승을 시켰어야 됩니다. 개발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도를 4단계 상향을 시킨다라는 건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뭐 대통령의 아버지 정도가 돼야 아버지 정도가 껴도 뭐 쉽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뭐 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2014년도 9월 달에도 용도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2014년도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몇 차례 그런 식으로 정바울 씨가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반려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2015년도에 성남시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용도 변경을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렇게 용도 변경을 받아들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 100%를 채워라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던 성남시가 갑작스럽게 똑같은 2015년도에 임대 아파트는 10%만 짓고 나머지 90%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거나 무슨 뭐 R&D 센터 같은 거 등등 이런 식으로 하라고 또 낮춰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015년도에 성남시가 갑작스럽게 준주거지 500%로 용도 변경을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업성을 또 키워줄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가 100%였다가 10%로 줄여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환경 원래 이제 산림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세우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m짜리 어마어마한 옹벽이 세워지는 기이한 모습으로 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옹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등등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상향을 하는데 근거가 됐던 자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남의제 21에서 만들었던 이른바 이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누구 지금 명의로 돼 있습니까?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김현지라고 해가지고 도장 직인까지 찍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상 그렇게 김현지 씨가 소속이 되었던 성남의제 21의 이 환경 보고서 사실 이제 그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뭔가 환경 피해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성남 의제 21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남 백현동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개발업체 정바울 씨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으로만 무려 703억 원을 받게 되고요. 성남 R&D PFV 요게 이제 그 개발 시행사였습니다. 거기는 무려 3,143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분양 이익까지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백현동 개발에 개입이 됐다라고 보여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인섭이죠. 2015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성남시가 반려를 했다가 2015년도 1월 달에 김인섭 씨를 영입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이게 용도 변경이 승인이 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부지도 100%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인섭 씨가 바로 정진상의 최측근이고 이미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성남도계공의 직원도 재판에 증인으로 증인 선서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진상 씨가 나한테 요청을 했다. 인섭이 형 부탁이니까 잘 들어주라고. 뭐 끝난 얘기 아니겠어요? 김인섭이 같은 그런 허가를 잘 따준다라고 하는 허가방이가 개입이 됐었던 것이고 김현지 또한 마찬가지로 성남의제 21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끼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관계자 같은 경우도 성남의제 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성남시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이나 성남의제 21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라고 표방은 하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거의 안 했던 그런 단체였는데 하필이면 얘네들이 보고서를 냈던 게 또 뭐였던 거예요? 백현동 개발, 요 용도 변경을 위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환경평가를 또 내렸던 것이죠.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까지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그림자 실세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야금야금 이재명 옆에서 주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바울도 그렇고 김인섭도 그렇고 정진상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구속이 됐었습니다. 김현지 씨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과연 김현지 씨가 구속이 됐었을 때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있을지 언제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